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은 윤창중이 쓴 4권의 책을 내놓았습니다. 죽음보다 더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둔 속에서 정치와 인생을 기록했던 윤창중의 고백 피정,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와 반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순간을 기록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을 몰락시키려는 문재인 세력을 향한 윤창중의 치열한 저항을 기록한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에 펜 하나 갖고 단연코 맞서는 결기의 순간들을 기록한 칼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정성어린 도서 구입과 성원으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81-4649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정말 꼬리가 길면 반드시 잡히게 돼 있다는 그 옛말이 있죠. 노회찬, 정말 혹세무민의 그 말장난, 세치혀에 의한 그 현란한 이 말장난, 참 정신 나간 그 대한민국 일부 국민들, 그리고 뭔가 좀 의식이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지적 허영이랄까요? 그런 사람들의 얄팍한 그 말초신경을 자극해가지고 뭐 진보 정치인임네 하면서 입만 열면 뭐 정의라든가 뭐 인권 뭐 평화 운운하는 그런 참 그 얄팍한 언어의 유의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행위에 현혹되어 가지고 현혹된 그 정신 나간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어가지고 무려 20여 년에 걸쳐서 참 좌파 정치인으로서 그 권력의 단맛을 향유해온 노회찬, 그 노회찬이 마침내 서서히 석양 속으로 저물어 가고 있다. 그 저물어 갈 위기에 놓여 있게 됐다. 참 처참한 말로에 접어들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허익범 드루킹 그 특검팀이 김경수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그 추천했다고 하는 그 도모 변호사, 알고 보니까 그 도모 변호사가 이 노회찬하고 경기고등학교 이 동창인데 그 도모 변호사가 2016년 3월 노회찬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노회찬이가 그 드루킹이 운영했다는 그 출판사, 그러니까 유령회사죠. 유령출판사, 그 느릅나무 출판사, 그 산채라고 불렸던 그 느릅나무 출판사를 노회찬이가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2천만 원을 줬고 나머지 3천만 원이죠. 5천만 원에서 그 나머지 3천만 원은 지난번 총선 때 서울에서 그 도모 변호사, 그래 드루킹과 아주 막역한 관계인 그 도모 변호사가
쇼핑백에다가 3천만 원을 담아가지고 경남 창원까지 내려가서 그 노회찬 부인 그 운전기사를 통해 가지고 노회찬에게 3천만 원을 전달했다. 모두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그 진술을 특검팀이 경제적 공직자 모임 경공모 관련자 2명으로부터 진술을 얻어냈다. 노회찬의 정치 생명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16년에도 이 사건이 불거져 나와가지고 경찰이 불법 후원금 수사를 벌였는데 그 도모 변호사가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달에 실패한 것처럼 증거를 위조해서 무혐의를 받아냈다. 그러니까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거죠.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이게 무혐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는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는 흉내를 내니까 대번 걸려들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주 재미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칼럼을 하게 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김어준이라고 정말 입에 올리기에도 참 불쾌한 그런 자가 있죠. 교통방송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여기에 이번 4월 18일 날 그 노회찬이가 나가가지고 드루킹에 대해서 언급한 그것을 제가 찾아냈죠. 정말 기록은 무섭습니다. 그때 그 노회찬이가 김어준이 그 방송에 가가지고 서로 완전히 짜고 치면서 드루킹 게이트에 이 물타기를 시도한 그 아주 고도의 지능적인 짜고 치는 고스톱 그 현장을 생생히 풀어놓은 그 방송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냈습니다. 참 기록은 무서운 거예요. 이 김어준이의 이 어법을 보면 대화를 풀어나가면서 인터뷰하는 걸 보면 이 자는 보통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 노회찬도 보통 머리가 좋은 인간이 아니에요. 참 달고 다른 인간들이죠.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노회찬이가 김어준이하고 서로 맞장구를 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를 지금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그 진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진실을 알게 됐어요. 특검이 5천만 원을 무려 5천만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그 액수의 5천만 원을 노회찬이가 드루킹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고도의 지능적인 게임을 말장난이죠. 말장난을 김어준하고 벌였다. 이게 뭐냐면 김경수와 드루킹의 관계가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거죠. 김경수는 사이버 전문가가 아닌데 그렇게 그 댓글 공작을 드루킹이 하는데 만약에 그 어떤
이쪽 그 문재인 캠프에 어떤 사람이 필요했다면 그건 김경수 같은 사이버 이 비전문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야 맞다 이거예요. 이게 노회찬의 주장이에요. 이야, 아주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문재인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그 김경수와 관련이 된 거라면 이게 엄청난 큰 사건으로 비화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지금 노회찬은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물타기를. 김어준 그 뉴스 공장에 나가가지고 그 대화록을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회찬이가 뭐라고 하느냐면 또 하나 의심받고 있는 것이 뭐냐면 2017년 대선을 전후해서 그 시기에 드루킹의 회원들 집단과 문재인 캠프 혹은 김경수 의원이 서로 자금을 갖다가 지시해서 공모했느냐의 문제이다. 이거죠. 그 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거액의 정치 자금을 서로 이 주고받으면서 드루킹 그 조직이 거대한 댓글 공작으로 여론을 조작했느냐라는 그러한 문제인데 제가 볼 때 딱 느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런 대선 당시에 댓글 등의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는 관계였다면 김경수 의원이 아니죠 라고 김경수를 보호해 줍니다. 김경수가 사이버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댓글 공작을 하는데 서로 커넥션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그럴듯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김경수가 문외한이다?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김경수가 시연하는 걸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 드루킹이 그 산채라는 파주 출판사에 가서 김경수가 직접 그 시연 이 매크로 댓글을 한꺼번에 뭐 수만 개, 수십만 개 이 뿌릴 수 있는 그 매크로 공작하는 그 시연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김경수를 보호해주면서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뭐라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김어준 아주 이게 참 정말 가증스러운 인간이에요. 노회찬, 김어준 여기서 아주 이 가증스러운 김경수에 대한 이 쉴드를 쳐줍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이 사건이 확대되면 결국은 뭐냐? 드루킹이 노회찬 자기한테 5천만 원을 준 사건이 발각이 되니까 그 사건을 가급적 축소시키려고 했던 거죠. 아주 가증스러운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그건 맞습니다 해가지고 김경수 혐의를 벗겨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노회찬이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유한국당이 국정원 댓글 공작과 비슷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 공세를 퍼부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방선거용으로 써먹고 있다 이거예요. 지방선거용으로 써먹는 건 그건 틀림없는 거죠.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사건이라는 호재가 나와서 당연히 호재죠. 뭐라고 하느냐 노회찬이가 문학적 상상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문통이 연루됐다라 그 가능성을 자유한국당이 막 제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노회찬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정도면 의심병이 아닌가 의심된다. 그 노회찬 특유의 톡톡톡 던지는 그 화법으로 말이죠. 의심도 심하면 병이거든요. 의심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라면서 문재인 편을 들어줘요. 지금 보니까 완전히 이 사건을 축소해서
이게 특검까지 가지 말아야만 그 자신이 5천만 원을 받은 거. 물론 그 두 명의 진술자의 그 드루킹의 그 경공모, 그 경공모 관계자 두 명의 진실이 사실이다. 팩트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특검까지 가게 된다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회찬이가 이렇게 교묘한 말장난을 하는 거죠. 노회찬 이 사람 정말 지능범입니다. 이런 지능적인 말장난으로 20여 년 동안 국회의원 지내면서 소위 말한 진보 정치인의 그 단맛을 향유해 온 거죠. 참 대한민국 참 너무 간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노회찬이가 김어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언급을 하기 전에, 대화를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 나 노회찬은 진실만을 말한다. 이런 걸 강력히 시사하기 위해서 자신이 2014년 6월이죠. 2014년 6월에 어떤 과정으로 이 드루킹이 초청한 경공모 강연에 연사로 가게 된 것인지 그걸 공개합니다. 경공모라는 게 경제 민주화를 내걸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회찬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주 좋은 걸 내걸고 있는 단체에서 강연을 한번 해줄 수 있겠나 해서 가서 했는데 의외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경희대에서 했는데. 경희대에서 경공모라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강연을 한 겁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무슨 경제민주화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거기에는 차기 권력이 올 수 있다는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불나방들이 몰려든 거죠. 불나방들이. 이건 정치판에서 뻔한 거예요, 이건. 그런 정치 불나방들이 이건 말이야. 이건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빨리 우리가 젓가락을 올려놓아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노회찬 말대로 상당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런데 강연이 끝난 뒤에 그 드루킹이 그 노회찬한테 유시민 작가를 소개해 줄 수 있느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강연을 또 하고 싶다. 그래서 유시민을 소개해 달라길래 당시에 노회찬이가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그래가지고 노유진의 정치카페라는 황당무계한 이 혹세무민 이 팟캐스트를 하죠.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유시민 작가에게 강연을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괜찮더라. 거기서 유시민 작가도 초청하고 싶다고 하는데 한번 의향이 있으면 가보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갔는지 안 갔는지 솔직히 잘 모른다. 그런 전달만 했을 뿐이고요. 그 정도죠, 사실은. 이렇게 마치 노회찬이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이에요. 노회찬의 이 두 가지 언급은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첫째 뭐냐? 노회찬이가 이렇게 강연 한 정도 인연을 갖고 있는 드루킹이
왜 5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전달했느냐 하는 점이죠. 5천만 원. 정치판에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돈을 준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분명히 노회찬, 드루킹 두 사람 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걸 특검이 밝혀내야 한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 노회찬이가 드루킹의 그 유시민 초청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는데도 분명히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경희대에서 열린 이 경공모란 그 모임에 갔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 그런데 당신 유시민 당신을 그 연사로 초청한다고 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유시민은 뭐냐? 드루킹의 존재를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왜 지금 유시민이가 드루킹을 모른다고 하느냐? 왜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느냐? 이게 지금 빼도 박지 못하게 뉴델리라는 인터넷 매체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6년,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2014년 6월에 노회찬이가 경공모 그 강연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6월 강연이 끝난 다음에 당시에 노회찬이가 유시민한테 드루킹이가 당신을 초청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 2016년 10월 3일이니까 한 1년 반쯤 지나가지고 2016년 10월 3일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14 남북 정상선언 9주년 행사가 열리는데 이 행사가 뭐냐? 유시민 팬클럽인 시민광장이라는 데에서 주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시민이가 나는 모른다. 그런데 그때 그 14 남북 정상선언 9주년 행사가 끝난 다음에 파주 지역 팬클럽에 이 파주 광장이라는 팬클럽이 있는데 그 총무가 별명 닉네임이 세인인데 그 세인이라는 사람이 올린 그 정산 명세서가 있습니다. 그 정산 명세서에 보면은 그 뉴델리가 찾아낸 건데 경제적 공진회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150만 원을 후원해요. 그러니까 드루킹의 경공모가 14 남북 정상선언 9주년 행사를 스폰서합니다. 스폰을 해. 이게 지금 그대로 보도가 된 거죠. 그리고 유시민이가 드루킹과 맨 앞줄에 앉아있는 그 사진이 찍혀있는 그 장면이 보도가 됐습니다. 잠시 좀 보시죠. 네. 자, 그런데 유시민은 그 올해 4월 19일 JTBC 썰전에 나와가지고 언론에서도 드루킹이라고 써놔서 나도 드루킹이라고 아는 거지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모른다라고 잡아뗍니다.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사진을 찍었는데도 나는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그 14 남북 정상선언 9주년 행사에 가장 많은 돈을 스폰서한 그게 소위 말하는 드루킹의 경제적 공진회 모임
경공모라고 써있는데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과연 몰랐을까? 이게 합리적 의문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그런데 유시민이가 모른다고 했는데 뉴델리가 추적을 해보니까 그 드루킹의 조직 경공모에 가가지고 유시민이가 강연을 한 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걸 쭉 윤창중이가 추적해 보니까 유시민이가 드루킹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강연까지 갔는데도 드루킹을 모른다? 그리고 자신의 팬클럽이 주최하는 그 남북 정상회담 그 기념 행사에 드루킹하고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행사에 참석까지 했는데 드루킹을 모른다?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이 드루킹이 자신의 블로그에 유시민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2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그게 언제냐? 이미 2012년, 그러니까 2014년 6월에 노회찬이가 그 강연을 갔을 때 드루킹이가 유시민 작가한테도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라고 그 말하기 전에 이미 드루킹은 유시민을 알고 있었다라고 쓴 그 블로그에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회찬이한테 그 부탁을 할 점에는 2014년 그 6월은 이 드루킹이가 유시민의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벌써 2년 전에 드루킹이 그 자신의 블로그에 저는 얼마 전 유시민 전 장관을 만났을 때 2개의 수레바퀴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쓴 그 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그 블로그에도 드루킹이 이렇게 쓴 글이 나와요. 멕시코의 혁명가 판초빌라가 혁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혁명은 잘 먹이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유시민을 만나서 직접 들은 말이었습니다. 드루킹이 만나지도 않은 유시민을 만났다고 공개적인 블로그에 올릴 리가 없죠. 유시민이 드루킹을 모른다는 것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드루킹 게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는 완전히 엉터리 그대로 드러났죠. 허익범 특검은 노회찬뿐만 아니라 유시민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회찬, 유시민, 드루킹을 연결하는 커넥션부터 밝혀내야 합니다. 드루킹 특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